일단 위드 코로나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을 백신 접종률 70% 달성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 빠르면 이번 주말에 그 목표를 좀 달성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뜻하는 이 위드 코로나 좀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이게 그 우리가 위드 코로나, 뭐 언택트 시대, 뭐 여러 가지 그 영어식 표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이제 지역 채널 심의위원회에서도 영어 사용을 좀 지양을 해라. 우리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로 자꾸 쓰냐.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것들이 이제 백신 접종 때문에 전환점을 맞았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확진자 숫자가 8월 달로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1000명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4차 유행이 한풀 꺾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재밌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100만 명당 6,400여 명 정도인데 치명률은 0.8%래요. 네. 근데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13만 명 넘는데 1.6%, 영국이 11만 명 1.7%, 일본도 13,500명이에요. 1.1%. 선진국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특히 지금 아까 이제 백신 접종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번 주말까지면은 정부가 이제 추산하는 거는 전 국민의 70%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만 18세 이상으로 높여 보면 80% 이상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 12세에서 17세까지 이제 16, 17세는 지금 이제 접종에 들어갔고 네. 나머지 12세에서 15세도 사전 예약을 받는 단계인데 이제 학생들까지 맞기 시작하면 거의 맞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증으로 가는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 그 어떤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조건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죠. 정부에서도 이제 발표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전에 저 위드 코로나 우리 주제 한번 다뤘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좀 의미 없는 좀 확진자 수, 뭐 숫자 노름으로 인한 좀 공포 네. 조장이나 이런 거는 좀 그만했으면 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간절한 바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쭉 간다고 하면은 뭐 위드 코로나 이런 논의 없이 간다고 하면 또 뭐 크리스마스 연휴가 고비다, 새해 첫 연휴 고비다, 설날 연휴 고비다, 네. 뭐 벚꽃 축제 고비다. 또 여름휴가 고비다, 추석 연휴 고비다. 메비우스의 일각이죠. 이런 거는 이제 솔직히 좀 그만했으면 네. 좋겠어요. 이게 위드 코로나를 가장 먼저 선언한 이게 영국의 사례를 보면은 거기는 이제 하루에 지금 3만 명에서 네. 4만 명씩 3, 많이 4만 나오는데 네. 그 사람들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이 나오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무증상이나 이제 경증 환자들은 다 그냥 집에서 회복하면서 그냥 치료를 하고 위중증 환자들만 이제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네. 영국 정부에서도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위중증 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좀 그래도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무조건 선진국 사례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이것만 꼭 따라갈 필요는 없는데 요거를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좀 합리적인 대안, 우리 지금 국민들의 피로감이라든지 뭐 좀 네. 자영업자들의 좀 절실함 그리고 의료진들의 좀 고충 이런 것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좀 합리적인 대안은 필요하다. 이제 더 이상 좀 억눌러 가지고 좀 규제로 좀 이렇게 좀 방역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 하라고 우리가 뭐 유능한 관료도 뽑고 국회의원들한테 막대한 세금도 주는 거니까 좀 묘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 같은 이제 뭐 패스트, 뭐 혹은 결핵, 뭐 천연두 인류를 한번 휩쓸어갔던 그런 네. 질병들이 지금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관리가 다 되고 있어요. 거기 한 열 몇 가지 종류의 전염병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위드 패스트, 뭐 위드 결핵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네. 아마 이 코로나도 그 경구 치료약이 나오면 위드 코로나라는 말 자체도 없어질 거고 다만 뭐 에볼라나 사스 때랑 가장 최근에 있던 질병과 다른 것은 코로나 때는 그 영업시간 제한을 하고 거리두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좀 데이터 연구는 좀 계속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코로나19 종식은 어렵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이 코로나19 방역 개편 관련해서 국민 의견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확신 차단 전략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게 필요할지 그 외에도 이제 신규 확진자 수를 지금처럼 발표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그걸 하지 않고 중환자 수를 발표하는 게 좋을지 이거를 일단 국민 의견을 조사해서 이 지금 정책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백신 패스 얘기가 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게 보니까 해외에서도 좀 이 백신 패스를 두고 좀 이제 마찰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거를 두고 이제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이다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주에서 그건 좀 시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마찰이 좀 있긴 한데 뭐 음성 확인서를 이렇게 뭐 들고 오면은 좀 이렇게 패스 시켜 준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좀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굳이 무조건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제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게 또 너무 또 들어가면은 막 헌법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뭐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 너무 또 이게 또 강요하면은 반발을 좀 살 수 있으니까 적절한 그런 좀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백신 패스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지금 치료약을 지금 노르웨이랑 미국에서 스위스에서 치료약을 지금 임상 시험을 거의 맞춰가니 아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CD 플레이어에서 MP3로 넘어오는 사이에 MD라고 있었어요. MD라고 혹시 아세요? MD? 예, MD라고 모르겠어요. CD인데 약간 작은 CD. 아, 네, MD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 작은 CD.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갑자기 MP3가 나와가지고 사라졌거든요. 그걸 굉장히 한 1년 정도 이제 있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작은 CD가 있었는데 지금 백신 패스 논란이 그러지 않을까. 이미 치료약이 나올 텐데 치료약이 나오면 백신 패스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잔에 물이 반 정도 남았을 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반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그 각 나라별로 백신 패스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 네. 근데 너 백신 접종을 완료 안 하면 못 들어와. 이런 거 하고 누구나 다 못 들어와. 그런데 접종 맞은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 네. 이거 좀 다른 거죠, 개념이.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다 못 들어오는데 못했던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로 24시간 이내에 내가 음성 확인된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 이 개념하고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안 한 사람은 못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차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어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못 들어오는데 한 사람을 들어오는 거는 혜택을 주는 거고 네.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건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패스 개념이 아니라 백신 인센티브 개념으로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면 하루 확진자가 뭐 4, 5천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니까. 그러면 이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서 강원도는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 좀 이야기를 그렇죠.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이제 관광지로서의 이런 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많이 또 피해를 봤잖아요. 도내에서 준비하는 것들은 관광 활성화 대책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크게 큰 줄기를 보면은 좀 방역과 여행이 공존하는 안심 관광 환경 구축, 네. 그리고 변화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할 즐길거리 발굴 등 정도인데요. 이게 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뭐 음식점이나 커피숍에서 뭐 방역 물품을 제공한다든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런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네. 좀 언택트 관광 콘텐츠를 좀 집중해서 발굴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런 숨은 관광지들 이런 것들도 좀 육성을 하고 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된 뭐 의료진이나 봉사단 이런 지침분들을 좀 불러서 좀 초청하는 좀 체험 중심의 치유 프로그램도 해보고 뭐 또 젊은 층을 또 겨냥을 해서 윈드서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결합한 여행 상품도 개발할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좀
기존 관광에서 좀 황골 탈퇴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이기도 하고 또 네. 이렇게 너무 또 조잡하게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또 너무 영끌하지 않았나 너무 좋은 거는 다 집어넣었다. 너무 네. 다 집어넣지 않았나 하는 네. 또 그런 또 생각도 들고요.